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우리 왜 건강은 음식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들 하죠. 그렇다 보니까 부쩍이나 이 채식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MZ세대에서의 채식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건강 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하는 게 좋은 것처럼 이 대비책도 하루빨리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안수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수연 전문가님께서는요. 부정맥에 집중해야 할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예고를 하고 찾아와도 무서운 게 질병인데 이 부정맥은 자각 증상 없는 경우도 있어서 더욱더 무섭게 느껴지죠. 그만큼 대비책 마련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 바로 강의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 있죠. 혈관이 건강해야 노년이 행복하다. 예. 지금 주제는요, 부정맥에 집중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부정맥이 중요할까?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질병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물론 개개인별로 다 틀리겠지만 내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죠. 나의 부모님께서 암으로 고통을 받으셨다. 항암 치료를 겪으면서 토하고 치료받는 게 두려웠고 암으로 돌아가셨다면 암이 가장 무섭겠죠. 그리고 우리 할머니께서 중풍에 쓰러지셔서 긴 세월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면 그 수많은 세월을 병간호 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보셨다면 그렇다면 뇌나 심장에 관련된 질환이 가장 두렵겠죠.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나의 가족력이 암이다. 나의 가족력이 이런 혈관 질환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가장 두렵겠죠.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위급한 질병이 어떤 것일까요?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암이 가장 위급할까요?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뇌는 어떨까요? 물론 뇌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나서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지만 뇌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다가 멈춘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정답은 심장입니다. 심장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쉴 새 없이 일을 하는 게 바로 하트, 심장입니다. 그러면 가장 위급한 질병은 바로 심장이겠네요. 심장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게 바로 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장 관련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년 보시면 올해 2020년 기준입니다.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로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1위는 역시나 암입니다. 한국인의 질병 1위는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습니다. 2위가 심장입니다. 왜일까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도 있고요. 이런 심장 관련된 사망자 수가 작년 대비 훨씬 올랐다는 통계청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심장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살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심장 관련돼서는 사망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게 바로 심장입니다. 우리 돌연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돌연사라는 거는요,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돌연사예요. 1시간 이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걸 바로 돌연사라고 하는데요. 이 돌연사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런 부정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부정맥이라고 하면 들어는 봤지만 이 부정맥이라는 말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심장 초음파가 급여되면서 나도 부정맥이라는 거를 진단받을 수가 있다라는 걸 최근에 들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이 부정맥은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런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괴사하는 거를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심장 기능이 약해진 심부전증 환자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심장 펌프의 기능 이상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정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내가 심장이 좀 평소에는 괜찮다가 두근두근 한다든지 갑자기 빨리 뛴다든지 평소에는 좀 천천히 뛴다든지 한다고 내가 오늘은 병원 가야지. 내가 오늘은 좀 늦게 뛰네. 빨리 뛰네. 이거를 평소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는 분은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나한테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정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는 서맥이나 아예 뛰지 않는 이런 무수축 증세도 있고요. 하지만 80%는 악성 심실성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말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80%나 20%나 이 부정맥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맥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하게 내가 혈관 질환에 관련돼서 병원에 가면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부정맥이에요. 그러면 이 부정맥의 원인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혈관이 나오는 게 이런 관상동맥에 관련된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관상동맥 질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심부전증에 관련된 또 질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 심장 자체에 관련된 심근 질환에 의해서 또 부정맥이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맥이 또 중요한 이유는요. 이 부정맥이 부정맥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데가 원인이 있습니다. 이 부정맥이라는 거는요. 이 음파가 불규칙하게 팍팍 뛰다가 이 피딱지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피딱지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피딱지가 위로 올라가서 뇌를 막힐 수가 있고요. 그러면 뇌졸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피딱지가 원인이 돼서 뇌졸중이 된다면 또 혈관 질환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동맥경화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이 부정맥이 왜 중요한가는 뒷장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의심 증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심혈관 질환의 의심 증상을 보면 내가 가슴에 통증이 있다. 우리가 요즘 경제가 많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화병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질병하면 바로 화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에 통증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또 호흡도 깝깝하니까 호흡도 곤란하고요. 또 힘들면 또 어지럽고 또 실신이 나오고 만성 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보면 갱년기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갱년기 증상이 이런 화병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쉽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반드시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또 있습니다. 우리 집 가족력이 만약 당뇨병이다, 또 고혈압이다, 또 고지혈이 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또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과체중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나는 미처 모르지만 알고 봤더니 나의 혈관은 이미 막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체중이신 분들은 나의 혈관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정말 청소년일 때 특히나 흡연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을 많이 생각해서 금연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멋모르고 흡연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런 흡연이 정말 심혈관에는 안 좋은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운동 부족. 이 운동을 어려서부터 하고는 싶지만 마음같이 되지 않는 게 바로 운동이죠. 그리고 과로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심혈관 질환의 의심 증상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모든 위험 인자들이 바로 심혈관을 안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정맥을 미리 잡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심장 초음파가 급여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한 30만 원 정도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가 지금은 7만 원, 8만 원 정도면 쉽게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발견율이 훨씬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맥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이유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정맥을 잡는 방법 첫 번째, 우리가 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부정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은 건강했지만 전혀 증상이 없었지만 내가 건강검진을 예약을 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부정맥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맥에 관련돼서는 반드시 준비하시고 병원에 가서 혹시나 진단을 받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심장 초음파 급여화로 쉽게 진단을 받기 때문에 미리 준비만 하신다면 이런 부정맥 관련돼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맥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부정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정맥에 선행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갑상선이 무슨 왜 부정맥과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 한번 봤습니다. 어떤 여성분이었어요. 갑상선 항진증이 있어서 약을 오래 복용을 했더니 의사가 부정맥 관련된 약을 복용하라는 이런 처방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부정맥 관련된 이런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이 바로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상선은요, 체온 조절도 하고요. 이런 신진대사 관련돼서 체중 증감에 영향도 있고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네요. 심장 박동수 증가 및 감소에 영향을 줍니다. 이 이유 때문에 만약 갑상선 호르몬의 조절이 안 된다면 심장이 빨리 뛰거나 늦게 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정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약을 오래 복용하신다면 나도 먼 미래에 부정맥 관련돼서 질환에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한번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서 호르몬 약을 드신다면 잘 아시다시피 갑상선 약은 평생 꾸준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언젠가는 이런 부정맥 관련된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맥 관련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여성분이 가장 많이 걸릴 수가 있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갑상선암이고 갑상선 질환입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제일 먼저 준비할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의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이런 선행 질병이기 때문에 특히나 남성분도 중요하지만 여성분 같은 경우는 부정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정맥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정맥의 발병 확률. 우리가 부정맥 하면 이런 유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7명 중에 1명이 바로 유전성 부정맥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전하면 암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혈관 질환하면 엄마가 아빠가 고혈압이면 자녀도 고혈압, 이렇게 이거는 분명히 대부분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정맥 또한 유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고혈압보다는 낮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급성 심근마비 환자의 1979명의 분석을 해보니 허혈성 대비 보면 유전성 부정맥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이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전인 게 7명 중에 1명이라면 확률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부모님이 부정맥 관련된 질환의 환자다. 그렇다면 자녀인 분도 부정맥에 노출이 되기 쉬우니 유전의 위험에 노출이 되니 이것 또한 준비를 돼야 될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 환경에 맞는 보장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신장 관련돼서는 여태까지는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급성 심근경색을 갖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장에서 나오는 혈관만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 환경은 어떤가요? 신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뛰어넘어서 대부분의 혈관 질환은 협심증에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신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지만 이런 심장 자체에 대한 준비는 하신 분들이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폴더폰을 언제까지 쓰고 계실 겁니까? 그렇진 않겠죠. 계속 개발되는 의료 환경에 맞게 나의 보험 또한 수정을 해 주셔야지만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료 환경은 이런 부정맥, 심부전 이런 거에 관련돼서 뭐든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면 나의 보장 또한 이런 협심증이나 부정맥이나 심부전에 관련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을 준비하셔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2020년에는 심혈관 질병 분류를 보니까요. 이런 부정맥이나 심부전 관련돼서는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협심증 환자가 41.2%고요. 그리고 부정맥이나 심부전이 24.1%, 14%. 거의 협심증이나 부정맥, 심부전이 거의 한 80%입니다.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이나 뭐 기타 심장 질환은 10몇 %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보장물 한번 증권을 한번 보시면 내가 몇 %의 보장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눈여겨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장으로 내가 이걸로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심장도 보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괴사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것인가는 분명 응급사태에서는 큰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장질환, 그러면 언제부터 조심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심장이 태어나서부터 선천적으로 안 좋은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확률이 적겠죠. 물론 심장이라는 거는 나서부터 건강하신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몇몇 분들은 선천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있겠지만 연령별로 한번 보시면은요. 30대까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30대부터 약간의 곡선이 있으시면서 40대부터 약간의 곡선이 올라가죠. 특히나 50대부터는 비탈길입니다.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30대 이상은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심장 질환입니다. 그러면 50대 이상은요, 바로 필연입니다. 30세 이상부터는 내가 운이 안 좋으면 내가 심장 질환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상부터는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게 바로 이런 심장 관련된 보장입니다. 그럼 50대부터는 반드시 준비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심장에서는 떼어낼 수가 없는 이런 부정맥과 심장 질환된 보험을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한 달에 빠듯한 생활비를 내면서 보험만 내고 보험료만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앞장에서 보셨듯이 가장 많이 보험이 필요한 순간은 나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50대면 자녀가 보통 20대 전후겠네요. 그러면 한 20년 동안은 안 오르는 보험료로 그때만 집중적으로 좀 보장을 받는 게 어떨까요? 20년 동안 안 오르는 보험료로 내가 적어도 내 몸에 혈관이 좁아져서 스텐트를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혈관이 막혔을 때 이럴 때 대비해서 수술을 한다거나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을 때 적어도 1,000만 원, 4천만 원을 이렇게 보장을 받는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보장은 20년 동안 안 오르는 보장 내용으로요. 내가 허혈성 진단을 받았다 하면 1,000만 원, 이런 협심증에 대한 추가적으로 협심증, 우리가 허혈성하면 대표적인 질환이 협심증입니다. 이런 협심증으로 진단받는다면 4천만 원 보장을 받는 거고요. 요즘 예전에 비해서 보장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협심증이 뭔지 알 수도 없었고요. 심장 관련된 질환이면 무조건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허혈성이라고 해서 훨씬 보장 내용이 좋아졌고요. 이런 대표적인 협심증만 따로 추가로 보장해서 이런 협심증의 진단을 받았다 하면 4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심장에 관련돼서 뭐 류마트 심장 질환이다. 그럼 추가로 또 1,000만 원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심근병증입니다. 심장이 이런 증상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이런 대동맥 판막 협착증, 알기도 힘든 이런 진단금입니다. 이런 부정맥. 우리가 여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정맥 같은 경우는 코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의사가 이런 코드를 내릴 때 I 49냐, I 뭐 47, 48이냐 코드에 따라서 우리가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의사가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I 49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한 번 내린 결정을 쉽게 번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 49라는 진단은 받기 좀 어려운데요. 오늘의 이런 구성 내용에서는 일단은 각각 1,0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플랜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이런 신부전, 이런 부정맥으로 인한 합병증이 이런 신부전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각각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게 1,000만 원. 이것만 다 해도 거의 몇 천입니다. 8천, 뭐 9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진단금으로 또 구성을 해본 거고 이런 심장 같은 경우는 이게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뭐 고주파 냉각 절제술이라는 이런 그 부정맥을 전자파로 태우는 이런 수술이 병행을 하는데 이런 연일의 이런 수술 베이 그리고 만약 심장이 막혀서 다른 길로 잃은 길을 뚫어야 될 이런 수술에 관련돼서도 각각 보장을 받는 거. 그리고 내가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경증 심장 질환의 진단을 받았다. 또 염증이 생겼다. 이런 모든 심장에 관련된 모든 질환에 대해서 내가 한 달에 적은 돈으로 내가 미리 보장만 받을 수가 있다면 시청자님, 얼마면 이 보장을 갖고 가실 수가 있을까요? 얼마면 이 보장을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예시 한번 해봤습니다. 가성비 보험료 현명한 보장 구성입니다. 네, 이 보장은요 20년 동안 안 오르는 보험료로 정말 부담 없이 내 자녀가 성장할 동안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보험료인데요. 30세분, 40세분, 10,000원대입니다. 내가 10,000원대면요.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기사를 봤는데요. 이제는 치킨도 30,000원대라고 합니다. 이제 10,000원대의 치킨은 사라졌고요. 치킨도 30,000원대입니다. 근데 이 보험료는요. 내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보장을 받는데 10,000원대입니다. 이 10,000원대의 보장으로 내가 협심증에 스텐트를 삽입을 하거나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몇 천만 원, 거의 8천만 원, 9천 원을 받는데 이런 만 원대 보장으로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30대 분이 준비를 하신다면 50대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40대 분이 준비를 하셨다고 하도 60대까지 안 오르는 보장으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50대였습니다. 50대면 50대부터 70대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연이 아닌 필연인 이런 50대 분은 7만 원대, 4만 원대입니다. 아까 50대 여성분 같은 경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갱년기를 준비할 나이고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호르몬이 많이 부족한 나이입니다. 그때 많이 발견되는 게 바로 부정맥 관련된 이런 갑상선 관련된 질환입니다. 이런 여성분 4만 원대, 5만 원도 안 되는 보장이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 정말 50대 분들은 고민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 대한 고민 많이 있고요. 나의 가족에 대한 고민 많이 있고요. 나의 은퇴 이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을 때가 이 50대 후반의 남성분들입니다. 이런 고민이 많을 때 7만 원대 보험료로 70세까지 우리가 적어도 심장 관련돼서는 튼튼하게 준비할 수가 있고요. 60대입니다. 우리가 60대 이후에는 65세부터 우리가 뭐가 나오나요? 노련연금 나오죠. 그럼 내가 노련연금으로 적어도 내 자녀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심장 관련돼서는 나는 이미 준비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이 보험료로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70세입니다. 이 70세면요. 90세까지,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원, 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10만 원대로 내가 이 나이에 몇 천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나이에는요, 심장 관련돼서 100%, 거의 80%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수술할 수 있죠. 의사가 진단받을 수 있는 확률 80%도 거의 넘죠. 아니, 심장이 70대까지 계속 쉬지 않고 뛰는데 이상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보장을 얼마든지 몇 천만 원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만 비쌀 뿐이죠. 보장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의 플랜 내용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요. 적어도 내가 건강할 때 심장만큼은 미리 준비한다면 내가 이상이 있을 때 적어도 튼튼하게 보장만 갖고 간다면 미리 대비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부정맥이기 때문입니다. 네, 혈관이 건강해야 노년이 행복하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 보장을 준비하신다면 정말 행복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의심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또 오늘 이렇게 가성비 전략까지 참고해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미래 대비책을 설계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강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강의 내용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황인영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 보험의 장점 활용입니다.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30세 이하의 경우 어린이 보험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절감하고 또 보장을 길게 가져가라는 점을 강조해 왔었는데요. 관련한 활용법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이 이제 가입이 가능한 연령대가 35살까지 늘어난 보험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이 사회 초년생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저희 사연을 주신 분을 보니까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한 나이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린이 보험이다라고 하면 어린이만 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험이 가입 가능한 나이는 30살까지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의 장점으로는 성인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보장을 받으면서 그 가격이 저렴한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언제 사고가 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여러 가지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보장 내용보다는 어린이 보험으로 장점을 살려서 새롭게 구성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안 할 이유는 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의뢰하신 분의 보험을 보면 두 가지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요. 지금 한 가지 보험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세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가입했던 부분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롭게 리모델링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그냥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그리고 CI 종신보험 가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CI 종신보험 가입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가입되어 있는 CI 종신보험이 단순한 CI 종신보험이 아니고 좀 제목이 긴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앞에 변액이 붙고 유니버셜 3번 받는 CI 종신보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변액이라 함은 저희가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니버셜이라고 하면 이건 납입 금액이나 납입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3번 받는이라고 하면 한 번의 혜택이 아니고 3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네 번째 맨 마지막으로 CI 보험은 크리티컬 일니스라는 약자로 중대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 사망 보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질병이 발생되면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선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시다 보면 저희 4가지가 복합성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입하신 분의 연령대가 25세이고 그리고 이분이 2015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지금까지 8년을 유지해 오셨어요. 보험료는 55,000원 정도 되는데 8년 동안 유지한 금액이 지금까지 낸 보험이 계산을 해보면 5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0년 납이기 때문에 앞으로 쭉 유지를 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2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22년 기간 동안 보장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내면서
과연 보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 보장 내용을 보시면 중대한이라는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대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으로 보면 맨 처음에 사망, 그리고 중대한 질병, 그리고 CI가 기본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뇌출혈이나 양성 뇌종양 수술 등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장 내용에서 아주 중대하다라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기존 보장과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결과 저기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까지 네, 리모델링 이유는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가입했던 사례를 이렇게 만나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름부터가 굉장히 길었죠. 유니버셜 3번 받는 혜택, CI, 뭐 엄청 들어가서 한눈에 봐도 무슨 보험인지 사실 명확하게 와닿지도 않고 25살이라는 나이에 이 사망 보장도 굉장히 의아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5만 원대 돈으로 중대한 질병만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해결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리모델링 하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어린이 보험 관련해서 리모델링 한 부분을 보시면 저희 요새는 암, 뇌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이나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 2천만 원을 넣어드렸고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상해 수술비나 질병 수술비도 넣어드렸고,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수술비를 포함해서 아주 다양하게 제가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자, 기본 보장과 비교해 보면 수술의 경우 중대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수술비도 빈틈없이 넣어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요즘 핫한 표적항암이라던가 아니면 다빈치 로봇 수술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수술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넣어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서 지난 가입 금액보다는 보험료가 좀 높지 않나? 9천 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난 가입했을 경우에는 8년 전에 가입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8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이미 가입되어져 있는 그런 보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보장 범위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 가입하셨던 것보다 지금 리모델링한 보험으로 교체를 한다라고 해도 보험료의 부담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시면 전혀 그런 부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빡빡하고 제가 이렇게 든든한 보장으로 제가 이렇게 설계를 좀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네. 네, 기존에는 이 중대한 질병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리모델링 이후에는 비슷한 보험료로 한눈에 봐도 훨씬 더 많은 보장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제시해 주신 이 해결책 이외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제가 아까 어린이 보험의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점이 자칫 잘못하면 단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장 부분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죠. 보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한 가지 보험이 아닌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장이 계속 중복이 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중복되고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이게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보험을 가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전문가와 미리 상의를 하신 후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불필요한 내용들은 없는지 또 본인의 증권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안수현 전문가님께서도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CI보험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의 사례같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분 같은 경우는요,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제 납입 기간이 얼마 안 남으신 분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하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납입 면제 혜택이 성인 보험에 비해서 월등히 좋잖아요. 그리고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성인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이 한도가 적은 거에 비해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한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살릴 수가 있고 또 면책 기간도 성인 보험에 비해서 면책 기간이 짧다는 거, 없는 것도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어린이 보험도 일부 보험사 같은 경우는 35세까지 가입 가능한 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회사를 많이 알아보시고 비교 설계 받아보신 이후에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은 3대 질병인 암, 뇌, 심장 질환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성인 보험에 들어있는 보장들까지도 누릴 수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가입 연령이 높아졌을 때는 자신의 나이에 따라서 이 어린이 보험을 염두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는요,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 앞서 강의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부정맥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부정맥이 전 최근에 알았는데요. 여러 가지 많이 만병의 이제 근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갑상선 하면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나중에 그 부정맥을 앓고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되게 많이 있고요. 우리가 갑상선 질환이 있다 하면 또 뼈도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세 이후의 분들이 만약 가장 준비를 해야 된다. 관련돼서는 뼈 건강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50대 이후에는 우리가 호르몬의 급격하게 호르몬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뼈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뼈에 구멍이 생기고 칼슘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감정의 기복도 많이 바뀌죠. 그러면 우울증도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뼈가 약해지면 많이 건강도 약해지면 우리가 상해 사고도 많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우리가 뼈가 약해지면 허리도 안 좋아지고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우리가 다 이런 질병 같은 경우는요, 이런 도미노 현상 같이 다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이 다 질병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별로 질병이 다 되는 것 같아요. 10대, 20대는 상해에 노출이 많이 되고요.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혼밥족들이 많이 있죠. 위 관련된 질환을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급격한 사고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40대부터 50대는 생애가 많이 전환이 되잖아요. 이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인병에 관련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50대부터 60대 이런 분들은 우리가 노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생애 전환에서 가장 준비되는 성인질환 질병, 암이라든지 혈관질환병 이런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0대 이후의 분들은 은퇴 준비하시면서 이런 상해나 또 그 밖에 우리가 혈관질환의 준비, 치매 관련된 준비, 특히나 치아가 많이 고장이 되죠. 그리고 60대 이후 분들은 우리 간병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후유장애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생애를 길게 봤을 때 준비를 안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이런 부정맥 관련돼서 이런 혈관 관련돼서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준비해야 되는 이런 혈관 준비는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 준비는 항상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네요. 네, 부정맥 뒤에 쫓아오는 질병들이 이렇게나 많은 줄 사실 잘 몰랐는데요. 모든 분들이 대비를 해봐야겠지만 특히나 우리 이 50대 여성분들에게는 대비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11대 질병수술비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을 할 때 보장이 되는 걸까요? 네, 11대 질병 수술비라고 하면 요새 보험을 가입할 때 보면 5대 질병 수술비, 11대 질병 수술비, 32대 질병 수술비 해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11대 질병 수술비는 11가지 질병 수술비를 말하는데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고혈압 은 기본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고혈압, 뇌혈관, 그리고 심질환 이외에 또 당뇨병, 그리고 만성 하기도 질환이라고 해서 요거는 천식을 포함한 기관지염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 질환, 그리고 위궤양이나 십이지궤양 이 포함되어 있고 갑상선 장애, 신부전은 저희 콩팥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핵이나 폐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1가지 질병 수술비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각 회사마다 그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상적인 이 11대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지만 또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비교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이 갱신 시에 보험료가 많이 오를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100세 만기형 보험을 가입을 하자니 부담이 된다라고 해요. 보장별로 가입 요령이 또 있을까요? 딱 절반만 나눠가지고요. 하나는 비갱신, 하나는 갱신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장별로 어떤 거는 이제 100세 만기로 가져가는 게 유리한 거에 있고요. 어떤 거는 이제 갱신 기간에 정함이 있게 10년만 갖고 가고 어떤 건 20년만 갖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같이 표적 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면역 항암 치료 이런 그 치료비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 갱신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에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핫한 치료비 같은 경우는 10년 뒤에 막 10배가 되든 20배가 되든 현재 상황에 맞게 일단은 치료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내가 빨리 준비하면 저렴하게 준비할 따름이고 하지만 표적 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는 당장 10년 갱신에 뭐 몇천 원 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내가 5천만 원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 얼마 안 하는데 10년 뒤에 준비하지. 하지만 이 5천만 원이 나중에는 2천만 원밖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비는 빨리 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질병 수술비를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준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렇다는 거는 나의 손해율이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는 일단 해 두시고 나중에 줄어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입 요령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궁금증은요. 일반암과 유사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유사암이라는 게 어떤 암인지 궁금합니다. 네, 유사암은 정확히 의학적으로 구분되기보다는 보험사에서 보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암과 별도로 분류해둔 암이에요. 그래서 암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암의 전 단계로 암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일반 암에 포함되지 않는 암으로 영기암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일반암에 비해서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발병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유사암으로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